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 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파워 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쉬어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엇갈리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 이렇게 시원한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개선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어쨌든 밈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의 많은 초단기 옵션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좀 돌고 있죠. 테마나 업종별로 관심이 있고 이슈가 있으면 빠르게 수익을 내고 또 떨어지고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이 어쨌든 여기에서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단기 과열 진입할 수도 있는 가능성, 우리가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쉬어갈 때 좋은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또 다음 턴이 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게 잘 준비를 해 하셔야겠죠. 저희 증시파워 10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 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소개 본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한된 시간 90초 내에 한 종목을 빠르게 핵심만, 요점만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거 내가 가진 종목이네, 내가 관심 있던 종목인데 이번에 방송에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지금 계속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을 여기에다가 남겨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 내용 더 깊숙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하시면서 저희 스피드 종목 10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FP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조합인데 제가 지난주에 없어가지고 이 조합을 제가 오늘 처음 경험하는데 재밌게 해주실 자신 있죠? 이끌어 주시면 따라갑니다. 아, 이끌어야 됩니까? 좋은 종목들을 그러면 잘 소개해 주시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이 더 궁금하시겠죠,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픽부터 보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DTNC RO를 가져오셨고, 동국제강, 진성TEC, 금호석유, SKC를 5개 픽하셨습니다. 윤여민 팀장의 종목은 WCP, LNC바이오, 클래시스, 아바코, 티웨이항공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철강주도 있고, 항공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바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DTNC RO라는 종목입니다. DTNC RO. 예,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신규 상장주인데, 요거는 일단 회사 소개 좀 간단하게 드리면, 국내 유일 풀 서비스 임상 시험 스탁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임상, 본임상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효능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제 패키지로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 이제 수주상고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444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적해서 최소한 5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제 올해 매출은 60에 70억 정도. 이게 금액은 상당히 작지만
그 임상 기관들 같은 경우 실적이 안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서 좀 실적이 나온다는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게 아니라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그 무상증자 연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그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DTNCRO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무상증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상승이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는 무상증자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 중순쯤에 일단 무상증자가 결정될 예정이 그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단기 변동성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DTNCR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자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좋습니다. DTNCR로 첫 번째 확인해봤고 이번엔 유념인 FP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WCP 좀 말씀을 좀 WCP. 드려보도록. 예,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아직 6개월이 안 된 회사라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뭐 올해 좀 1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41억 정도가 좀 추정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0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전동 공구향으로 좀 수요 감소가 좀 있는 부분들 또 그 환율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하락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기차량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상당히 강하게 좀 부각될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삼성 SDI가 거의 이제 메인 고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삼성 SDI가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좀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도 상당히 좀 많이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전용 분리막 좀 100%를 좀 공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삼성 SDI항으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캐파를 좀 기반을 했을 때 사실은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내년부터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천천히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풀리는 그 시점부터 한번 제가 볼 때는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CP 시간 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고 날씨가 추우니까 목이 메이셨네요. 물 좀 드시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 네, 다음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네, 지금 3일 연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철강주는 있는 좀 핫합니다. 네, 맞습니다. 동국제약도 3일 연속 상승이고요. 그리고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부터 4일 연속 현재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 부양책을 포함한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종목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그 인적 분할을 좀 주목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인적 분할 방식의 지주사 전환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그 아시겠지만은 뭐 사모펀드라든지 헤지펀드의 활약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온라인이 또 SBS를 또 타겟으로 지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동국제강의 그 지주사 전환 방식도 좀 태클을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게 이제 지주사 이제 인적 분할 진행합니다. 인적 분할 진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면 동국홀딩스 아직 가칭입니다. 이 회사와 그리고 이제 장세준 회장님 그리고 이쪽이 이제 대주주인데 이게 현물 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설명되면 상당히 복잡한데 결국 대주주가 정점에 올라가게 되고 그 아래 지주사가 있고 그 아래 이제 동국제강하고 동국CM이 있다라고 보시면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주주가 10원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이 지주세차 체제를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적 분할 상당히 민감하게 많이 반응했었잖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고 대주주는 1원 한 푼 안 들이고 지주사를 완성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지배 구조를 만들고 장색 전무 쪽으로 이제 승계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추후에 그러니까 예전에 SM이 여기까지. 끝났구나. 예. 땡을 제가 놓쳤네요. 자, 동국제강 여기까지 하실 말씀은 많지만 네. 여기까지 일단 인적 분할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유념인 FP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네. LNC 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주가는 상당히 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러한 측면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전년 대비했을 때 44% 정도 늘어나면서 139억 정도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제조 원가에 대한 어떤 인상이라든지 좀 선제적인 투자로 인해서 좀 3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좀 실적이 좀 터닝 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실적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지금 쿤산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산업 혁신 발전 촉진법에 따라서 최근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시장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인허가 프로세스를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계적으로 허가 완료가 되고 생산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 매출 1조 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내에서는 좀 이제 이 중국 시장과는 별개로 좀 추가적으로 좀 메가카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메가카티 같은 경우는 무릎관절 연골 손상 치료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제가 볼 때 성장세가 올해 좀 예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로봇 관련된 쪽도 좀 모멘텀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NC 바이오 어제 또 제약 바이오가 또 불을 뿜었는데 또 두 분이 나란히 철강주, 바이오주 하나씩 최근에 좀 좋은 업종들을 하나씩 가져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세 번째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진성 TC입니다. 진성 TC. 네, 진성 TC와 동국제약은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중국 양에서 어떤 스펙타클한 뭐 부양책을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트리키의 지진이란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하원에서 14일 날 우크라이나 그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물론 F-16을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외 같은 경우도 갑론을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 하루 이제 14일 날 이런 결의안이 있었고, 15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유엔 본부에서 평화 촉구 결의안이 제출이 됐고, 23일 날 이제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이슈가, 그리고 바이든이 또 우크라이나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슈의 좀 중심에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재건이든 뭐 지진이든 재건이든 이쪽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건설기계 쪽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국도 부양을 하겠지만 주택 소비 촉진이라는 부분을 진행할 건데, 결국 또 인프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중국 쪽 이제 부양과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또 건설기계 수요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는데, 진성 T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로를 그 평평하게 만드는 중장기 기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네. 그 바퀴 앞쪽 부분에 큰 그 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롤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도로 평평하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하부 주행체 이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제 우리나라 알고 계시는 두산 인프라 쪽이라든지 캐터필러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땡.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땡이네요. 네. 자, 하실 말씀이 항상 많은 투머치 토커 정태근 팀장님. 자, 다음은 윤여민 FP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또 하나 종목 갖고 왔습니다. 클래시스라는 종목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작년에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4분기에 지금 연결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좀 성장을 하면서 405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 70% 성장을 하면서 지금 195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가 좀 상당히 좀 장비 부분에서 좀 선전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국내 판매 호조로 지금 210억 정도를 좀 달성을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 특히 이제 뭐 대형 병원 말고도 1차, 2차 병원에서 좀 특히 이제 도시 쪽 개인 병원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해외로 봤을 때는 브라질 수출이 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도 견조하게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작년에 좀 실적이 서프라이즈했던 부분들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23%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 결국 장비라든지 이 소모품 판매가 동시에 좀 호조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신제품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특히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견고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주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22,000원에서 23,000원에 상당히 좀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인데, 이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땡. 좋습니다. 자, 클래시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네.
일단 금호석유는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국에서 상당히 그 수혜를 톡톡히 받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MB 라텍스 장갑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 좀 하다 보니까 수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그동안 있었던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라텍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일단은 이제 주가도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국내 MB 라텍스 가격이 15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최악일 때가 바닥이라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도 라텍스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이 좀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일례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 때 안 좋은 얘기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분위기가 바뀌었듯이 뭐 금호석유도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차 증가 이런 부분들이 타이어용 합성 고무 이 부분도 좀 개선시키지 않을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타이어 코드가 주력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때문에 차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어떤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용 합성 고무의 어떤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봐지고요. 땡. 네. 네, 좋습니다. 잘 끊었죠? 타이밍 좋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다음 윤여민 FP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저도 한잔 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으로 좀 아바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작년에 좀 신규 수주 금액을 좀 어느 정도 포션을 나눠봤을 때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 2차 전지 쪽으로도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지금 이제 수주가 잡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 쪽으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확장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9년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장비를 시작한 이후에 장비 공급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향에 대한 어떤 지금 공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까지 지금 이제 그 GM 공장 1공장, 2공장까지 납품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GM 3공장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물류 장비 수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롤프레스 장비 기술 개발까지도 완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가 이제 테스트 기간을 좀 거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2차 전지 롤프레스 장비의 어떤 신규 수주도 추가적으로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어떤 설비 투자가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마진율이 높은 OLED로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뭐 수주가 상당히 좀 고마진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올해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약 한 4천억 대를 예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좀 그러한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바코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다섯 번째 종목은 SKC 준비를 SKC. 했습니다. 어저께 대규모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스볼트 향 1조 4천억이 되는 공급 계약을 이제 맺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SKC는 SK 넥실리스라는 이 자회사가 상당히 좀 이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이제 수주를 좀 받게 되면서 이게 전반적 전체 다 이제 상장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로 일단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SKC도 마찬가지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스볼트가 끝이 아니라 또 조만간 추가 계약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고객 다변화, 여러 고객사 다변화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이게 어떤 그 전방업체에 대해서 전방업체가 좋을 때는 이게 좀 집중이 돼 있다는 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만 이게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도리어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매출처 다변화 같은 경우는 뭐 있으면 좋고 필수적으로 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있게 되면은 또 시간차를 두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또 실적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는 대규모 수주가 어쨌든 하반기에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 수주
이 대량 수준에서 바닥을 다지게 되고 이제 다음 어떤 모멘텀은 실적으로 가게 되면서 서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초반에 5종목들 뭐 뒤에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잘 맞추셨네요. 자, 이번에 윤현윈 팀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일단 오랜만에 LCC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네. 티웨이 항공이라 좀 티웨이.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일단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좀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장거리 노선에 대한 사업에 좀 상당히 좀 본격화됐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국내 LCC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중대형 기체를 좀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CC지만 뭐 호주라든지 뭐 크로아티아, 몽골 같은 좀 중장거리 운수권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작년 12월에 지금 인천, 시드니 신규 취항을 하면서 사실은 장거리 노선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4분기에 대형 지금 A330 뭐 2대 정도를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유럽까지도 운영 노선이 좀 확대된다라는 좀 얘기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실질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보인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1분기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동남아라든지 일본에 지금 제가 볼 때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파르게 지금 여객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억 이상의 좀 분기 최대 실적 전망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올해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 지금 매출이 지금 한 1조 1,0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867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영업이익은 흑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LCC 항공들 대부분 다 실적 턴어라운드 되겠습니다만 티웨이 항공도 좀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까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앞서서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앞에 10가지 종목 정리 한번 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현재 상황은 또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휴장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나오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지수 흐름이 어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는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51선에서 출발했는데 상승폭은 조금 커진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89선을 지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어떤 업종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철강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철강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에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일어났던 이 대지진의 여파로 철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그 배경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관련한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에서 내수 확대와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과 이 산업 체계 현대화 등 경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철강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튀르키예 강진으로 주요 철강 생산지가 타격을 입었는데요.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수색 작업이 사실상 종료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따라서 재건을 위한 철강 수요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철강 관련주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철강 관련주들은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제철이 6.8% 넘게 오르면서 3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장 직후에는 한국철강이 15% 넘게 오르면서 가장 부각이 됐었는데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튀르키예 재건에 곧바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서 이 부분 부각이 됐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련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시대의 쌀으로 여겨지는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산업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데이터와 AI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을 관련한 이 규제를 논의하면서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였다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의 경제 활성화가 없다면 AI 시대는 물론이고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은 어렵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AI를 포함해서 6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올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시에 예산 투입 계획까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주가 흐름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련주는 역시나 빨간불을 전부 다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 모아데이터와 데이터솔루션이 두 자릿수 상승세로 부각이 가장 크게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현재는 오늘 장에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를 준비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부진한 실적과 함께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금 배당 규모도 2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에 따르면 SD 바이오 센서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진단키트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에 기여를 했는데요. 올해도 역성장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대신증권은 기존의 48,000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35,000원으로 27%가량 내렸는데요. 다만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었던 진단기업들 가운데에는 가장 명확한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서 마지막으로 SD 바이오 센서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현재 7.5% 조금 넘게 내리면서 26,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2%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낙폭이 많이 커져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10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이거 내가 궁금한 종목이었는데 내가 이거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는 어떻게 잡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공개해드리는 10가지 종목 중에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해결책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또 어떤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픽은 위메이드, 하나마이크론, 이마트, 네페스아크, 효성화학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FP의 픽은 BH, 한온시스템, 아비코전자, 한국항공우주, 테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질문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또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좋은 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일단은 정태근 팀장님의 이번에 6번째 네. 종목이 위메이드입니다. 네. 그동안 유메이드를 좀 안 좋게 많이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러게요. 봐도 될 시기라고 좀 바뀌었나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안 좋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일단은 뭐 기업 내부제도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아시겠지만 또 위믹스가 상장에서 폐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기업이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쉽지 않다고 좀 판단했었는데 어쨌든 2월 16일부터 이제 가상자산 위믹스가 이제 코인원 쪽에 재상장이 되게 되면서 이런 우려감도 좀 씻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뭐 토큰 증권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까지 이제 금감원장이 들어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그 토큰 증권이 활성화가 되게 된다라면 또 NFT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아시겠지만 NFT 쪽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이죠 상장 폐지가 됐던 부분들이 일부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는 악재에서 그러니까 상장 폐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서서히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NFT뿐만 아니라 본업인 이제 게임 쪽도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작년부터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르엠이라든지 신작이 좀 출시가 되게 되면서 이미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들 이제 올해 땡! 네. 입니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위메이드에 대한 평가는 조금 네. 달라졌다. 시선은 달라졌다라는 게 포인트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윤혜민 FP님. 저는 이제 6번째로 BH 좀 말씀을 좀 BH.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보다는 약간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네. 일단은 뭐 실적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작년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좀 상당히 좋지 않았죠.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 좀 하회를 했는데 일단 뭐 폭스콘 지금 이제 공장 생산에 좀 차질이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신사업 오퍼레이션 관련돼서 좀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비우호적인 환율로 인해서 작년 4분기 특히 영업이익은 좋지 못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올해도 해소되지 못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작년 아이폰 13에 관련돼서 지금 롱테일 수요가 좀 올해까지도 재현될 수 있을까라는 분명히 의문점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아이폰 15 관련돼서 지금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반 모델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의 BOD보다 지금 BOE보다 좀 어느 정도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어떤 수요가 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예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도 좀 역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작년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30% 이상의 좀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좀 가미게 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주가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 있는 좀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H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 시간을 보면서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뭘 넉넉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네. 그럼 최근에 좀 반도체가 좀 시야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요 종목도 이제 바닥에서 천천히 돌아서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부터 SK 하이닉스와 후공정 턴키 본격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후공정 업무를 이제 후공정 공정을 다 그러니까 패키징 쪽을 다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베트남 자회사 그 하나마이크론 비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후공정 업무를 담당하고 또 이제 일부 양산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은 거의 이제 이 하나 마이크론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하나 마이크론 주목한 이유는 일단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HBM D램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챗GPT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HBM D램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HBM D램 같은 경우에 점유율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점유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HBM D램 쪽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된다라면은 SK 하이닉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BM D램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쪽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제품인 H100이라는 GPU 같은 경우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HBM 관련돼 가지고 이제 D램 쪽에 이슈가 계속 발생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약방의 감소처럼 하나 마이크론은 계속해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팀장님도 뭐 시계 보시고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시간 잘 맞추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윤여민 FP님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한호 시스템 좀 말씀을 한호 시스템?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죠.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 지금 뭐 2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1,043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1%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하는 모습 보이고 네. 있습니다. 뭐 시장 기대치에 좀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한 해 좀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좀 고르게 성장했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아시아, 미국, 유럽 지금 고르게 지금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대에 좀 성장이 좀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올해도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객사가 현대차, 기아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BMW 쪽, 특히 이제 유럽 쪽의 향도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일반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에 관련된 쪽의 어떤 수요도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에 지금 전기차량 지금 매출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2% 정도, 5%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한 32% 정도 지금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포드향으로 좀 대규모 수주가 좀 지금 제가 볼 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매출로 잡히는 게 2026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지금 전기차량 매출이 거의 40%까지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의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시간 잘 맞추시네요. 네, 한원 시스템까지 확인해봤고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이제 다음 종목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요? 이마트. 한 12월 달에 한번 말씀했던 종목인데 또 이제 새로 신고가 나오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위치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도 의무휴업일 폐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대구 같은 경우 이제 그 의무휴업을 이제 주말에서 평일로 이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지자체들도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평일에 여는 것보다는 주말에 여는 게 조금 더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주말에 이제 마트를 가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부분인데 외식 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높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저 집밥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이제 마트 대형마트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최근에 보니까 한우도 반값 세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면서 아마 앞으로 프로모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매출 그리고 실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 좀 봐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도 올해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각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또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수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뭐 이 집밥 회기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좀 괜찮아질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2025년까지 연간 영업이익의 20%를 주주 환원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배당 같은 경우 순이익에서 순이익 기준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면은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증권사들의 땡. 네. 네, 이런 것들도 땡.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자, 좋습니다. 이마트까지 한번 다시 리뷰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 FB님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오늘 지금 이제 8번째 아비코전자 좀 아비코전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비코전자 관련돼서는 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작년에 실적 좀 좋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좀 줄어들었던 모습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올해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TV, PC랑 관련된 좀 IT 셋
향이 좀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은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업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래도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한 50% 정도 내년에 97%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제가 볼 때 주목해봐야 될 게 결국은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 임가공 쪽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 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쪽으로 라인이 좀 이전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비용 효율화 이 부분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뭐 기다리던 결국 DDR5 관련된 지금 이제 인버터 공급도 분명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보다 지금 뭐 1, 2분기 정도 늦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결국 그러한 실적의 온기는 내년이 좀 더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장기로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비코전자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네. 팀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저도 IT입니다. 네페스아크 네, 말씀드릴 건데요. 좋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오사트 후공정 같은 경우는 네페스아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말씀드렸지만 챗GPT 열풍 때문에 GPU를 포함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여기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미국의 테일러 C 파운드리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4나노 확정을 지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예정인데 물론 전장용 반도체도 같이 하고요. 네.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수혜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국내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리벨리온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아톰이라는 AI 반도체를 이제 설계를 했고 그 아톰이라는 반도체가 삼성 파운드리 5나노에서 이제 위탁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후공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페스아크가 이 후공정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또 오사트 전문 하우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턴키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오게 되면은 이 후공정에서 수주를 받아오게 되면은 이제 네페스에서 턴키 방식으로 네페스아크라든지 네페스 라이 쪽으로 일단은 배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서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페스아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좀 한국항공우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죠.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한 해를 좀 보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올해 좀 수주 가이던스 상당히 좀 좋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뭐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FA50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기체 부품 같은 좀 여러 가지 좀 제품들이 좀 포함이 되면서 그래도 올해 좀 수주 가이던스 한 4조 5천억 정도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수출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집트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쪽으로도 좀 연결되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2024년까지도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관련돼서 좀 수출이 좀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좀 이제 좀 잡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좀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과 수주가 좀 계속 선순환을 돌면서 좀 잘 네. 사이클을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안정된 어떤 사업을 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미국 기타 해외 사업들에 대한 진행 사항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제가 볼 때는 수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소외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측면에서 한국항공우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효성화 말씀을 효성화. 드릴 건데요. 요 종목도 이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에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건축 파이프용 폴리프로플렌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결국 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뒤늦게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PP, 폴리프로필렌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축용 파이프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인지 이런 부양을 하게 되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철근처럼 필수 자재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달부터 그 중국 그 폴리프로필렌 선물 가격이 7,800불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조금씩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중국 쪽 폴리프로필렌 선물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 효성화학이 도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 쪽도 있는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수소버스 구매 지원 시범 사업 설명회를 정부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또 수소 관련해서 종목들이 조금 최근에 들썩이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이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수소 쪽 같은 경우 한번 동반해서 모멘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천천히 돌아서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엔 윤여민 FP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 테스 한번 좀 말씀을 좀 테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1분기부터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 97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평택 3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공정의 전환에 따라서 지금 투자 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국산화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은 공을 들였는데 특히 낸드 부분에서는 램 리서치가 좀 독점해오던 이제 BSD 쪽에서 장비 국산화에 좀 성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파운드리 쪽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제품이 많습니다. 지금 뭐 GP2라든지 뭐 BSD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 국산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량 수입을 좀 의존했었는데 이런 장비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앞장서면서 제가 볼 때는 뭐 디램 업황에 대한 회복과 함께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신규 장비 런칭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지금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목마름이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업황에 대한 회복이 조금 빨리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 낸드 투자 확대가 좀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디램과 함께 낸드 같은 경우도 업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국산화에 대한 장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좀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네.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올해 10가지, 20가지 종목들을 쭉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좀 땡이 많이 나왔네요. 정태현 팀장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면서 유튜브에 시청자분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계세요. 땡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제맛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말 좀 그만 끊으세요. 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데 저희 프로그램이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시간 제한 내에 땡을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중에 탑픽을 좀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고르셨고 가격 전략까지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팀장님. 탑픽은 마지막 종목이 효성화학이고요. 효성화학. 효성화학이고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격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만 5천 원에서 14만 1천 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14만 9천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이 줄 것 같으니까 급하게 추격 매수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급할 필요가 없죠. 지금 화면 네. 보시면은 아유, 계속 네. 내리막을 하다가 최근에서 이제 들썩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제시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화학 주셨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FP님의 탑픽은 뭘까요? 네,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테스 테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제가 볼 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차트상 보더라도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든 이후에 지금 서서히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동안 많이 눌렸던 부분들 충분히 네.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충분히 지금도 제가 볼 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목표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화학과 테스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종목 재밌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내일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